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일 첫 번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여행이죠, 여행. 해외여행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행기 요금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필요 없어지고, 그리고 또 호텔 비교 사이트 같은 데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갈 수가 있게 돼요. 이제 한국 사이트에서만 보는 거 하고 영어로 된 사이트들이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고 비교 단위가 더 크기 때문에 항공 요금부터 해서 호텔 요금까지 해서 뭐 가이드가 일단 필요 없고요. 첫째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호텔을 예약을 하더라도 그 호텔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가이드 필요 없이 모든 걸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뭐 어디든 다 카드 결제가 다 되거든요. 비자나 마스터만 있으면은 웬만한 데는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행기도 내가 끊고 내가 직접 그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끊고 호텔도 내가 직접 끊고 해서 나 스스로 여행 계획을 하고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해외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 영어를 못하면은 해외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가이드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혼자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 하나를 구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단체 여행으로 가야 되고 내가 중간에 난 저거 즐기고 싶은데 나는 저기서 저거 해보고 싶은데 저기서 좀 더 있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못하죠. 단체로 가기 때문에 무슨 초등학생 그 소풍 여행 가는 거 마냥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다 여기서 몇 시까지 있다가 몇 시에 모여서 간다.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야죠. 그리고 거기 있는 현지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눈으로 구경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여행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행이라고 하면은 그 현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 가더라도 영어로 된 간판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안 통해도 영어는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이제 아주 현지에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다 영어로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국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일본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좀 거리가 먼 나라들,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오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한국어로는 힘들죠. 사실상 영어로는 웬만치는 다 되죠. 두 번째 장점,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게 되죠.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도 외국인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와 뭐 대화를 하거나 뭐 만남을 계획하거나 해서 만날 수도 있겠고 뭐 같이 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이 될 거예요. 외국인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뭐랄까 한국인 친구와 있는 것과 또 다른 경험을 하고 혹은 또 한국인 친구한테 느꼈던 그런 친구 관계를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 친구한테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뭐 여러 가지가 공존할 것 같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래서 기억에 더 남는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말과 다르게 영어는 반말이에요. 영어는 존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10살이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10살이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2살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어떤 사람이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지 않는 이상 막 이렇게 15, 20살 막 이렇게 나지 않는 이상 뭐 그 정도 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라는 게 별 어떤 그렇게 크게 개념이 없고 그냥 같이 만나서 놀고 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게 되면 친구 사귀기가, 친구 만들기가 이렇게 쉽구나. 더 쉬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같지 않고 나이가 다르면 벌써 이제 친구가 아니라 형 동생으로 나눠버리죠. 형 동생이 돼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하고 있을 때랑 틀리죠. 뭔가 느낌이 조금 틀려요.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그런데 영어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그야말로 동갑 내기 친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꼭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있다 보면은 어느새 막 나이 차이가 뭐 5살, 10살 나더라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사실은 5살이 더 많은데, 10살이 더 많은데, 혹은 얘가 사실 나보다 5살이 더 어린데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네 라는 거에 약간 신기하기도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나이 적은 사람을 딱 봤을 때 제가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갑자기. 근데 영어에서는 그런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영어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친구네 라는 걸 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형 동생 관계가 아니라 계속 친구로서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고 하면은 형 동생으로 갈려버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친구 사귀는 거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이 꼭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이게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이게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거를 한번 더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한국의 나이 시스템은 없어져야 된다는 주제로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다음 거 영어로 된 자료들을 마음껏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영화, 음악,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비디오라던가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 배우가 있다, 뭐 누가 있다, 그런 사람들 팬 사이트나 뭐 그런 데에 들어가서 직접 팬으로서 영어로 글을 남길 수도 있겠고 거기에 답변이 달리면 더 신이 나겠죠. 그리고 그 다른 팬들과 뭐 대화를 한다던가 혹은 뭐 이런 팬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뭐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그 자동차 중에 뭐 한국에서 많이 유통이 안 된 차가 있다. 난 그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뭐 자료가 한마디로 없다 거의.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영어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얘기가 막 주고받고 오고 가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경비행기를 만드는데 취미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자기 차고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오토바이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뭐 차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갖고 맨날 뒤져보고 하고 저렇게 사람 몇 명이서 한 2-3명이서 비행기를 만들기도 하는구나. 자동차를 만드는구나. 오토바이를 만드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다가 완전히 독특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설계도가 공짜로 나와 있는 게 많아요. 비행기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다운받아다가 그 설계도대로 재료만 구해서 만들면 돼요. 정말 희귀하고 굉장히 진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어로 된 자료를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책들,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는 원본으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한국어로 번역된 걸 보기보다 원본으로 된 걸 보면은 그 원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를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강렬하게,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언어를 번역했을 때 그 느낌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영어에서는 저런 느낌인데 한국어로 어떻게 바꾸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 버리네. 뭔가 이런 거 그런 거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동이고 어찌 보면 조금 악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 참신한 정도를 넘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원작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뭔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다는 거를 좀 자세하게 좀 표현이 되겠거든요. 그럼 어떤 뭐 욕을 한다던가 뭐 표현이 그런 게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잘 알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보면 마치 이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거기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 순간 뭔가 보기 좋게, 뭔가 읽기 좋게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친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 미국에서나 흔히 쓰는 그런 표현 같은 거는 중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고자 원작자는 썼는데 번역본을 보면은 뭔가 중화돼서 이게 뭔가 약간 교과서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원작을 보는 것과 번역본을 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번역본, 자막만 보면서 사실 예정이신가요? oncub.com으로 오셔서 무료로 영어로 직접 대화해 보시고 동기부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 듬뿍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oncub.com